제가 솔직히 말해서 데드풀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이 R등급이 아니면 안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드풀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데드풀과 울버린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주인공인 데드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말 데드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하지 않는 정신 때문에 어떤 기억력에 문제가 있고, 그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밝혀지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본인도 잘 모르겠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드풀과 블라인드 R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중점적으로 풀어봤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유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언젠가 나오겠죠. 그리고 헬하우스의 멤버들에 대한 소개도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아마 또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정신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데드풀 4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가자! 데드풀은 히어로즈 포 하이어에 들어가고 싶어서 파워맨과 아이언 피스트의 눈에 들고자 악당들을 처리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데드풀과 엮이고 싶지 않아 했는데요. 우연히 히어로즈 포 하이어 사무실에서 듣게 된 임무 중에 카마초 부인의 식품 잡화점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식품 잡화점을 갈취하려는 화이트맨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곳에는 이미 카마초 부인의 딸인 카멜리타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데드풀과 카멜리타는 사랑을 나눕니다. 꽤 격렬했던 것으로 보여요. 오 마이 갓.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루크와 아이언 피스트가 데드풀을 구하러 도착합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고, 데드풀의 기지로 화이트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백색 지팡이에 변신하는 힘으로 돌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데드풀은 식품 잡화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드풀은 카멜리타와 행복할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녀는 가면을 벗은 데드풀의 얼굴에서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불쌍한 데드풀. 저런. 한동안 데드풀은 킹핀의 직원이 되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살인 청부업자와 암살자로 활동을 합니다. 비욘더가 지구에 처음으로 왔을 때 데드풀은 킹핀을 대신해 원프롬 비욘드를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 킹핀은 데드풀의 예측 불가능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지쳐갑니다. 그래서 킹핀은 데드풀에게 그의 대체자인 불스아이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만회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두 용병은 뉴욕을 관통하며 전투를 이어갔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데드풀은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불스아이를 쫓는 대신 민간인들을 구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그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토니 스타크가 한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악마 베티스는 데드풀을 고용해 스타크가 알코올 중독에 더 빠질 수 있도록 부추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데드풀은 스타크의 경호원인 아이언맨을 마주할 생각에 기뻐하지 않자 베티스는 스타크와 아이언맨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데드풀은 마음을 바꾸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요. 그리고 억만장자가 술에 빠지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드풀은 스타크를 쓰러뜨리고 아이언맨 아머를 직접 착용하고서는 내내 술을 마십니다. 베티스가 나타나서 불평을 하자 웨이드는 계약서에 아이언맨을 취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죠. 그로 인해 베티스는 메피스토에게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필멸자 따위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들으며 영원한 파멸로 끌려갑니다. 베티스가 패배한 후 케이블은 새로운 임무를 맡아 데드풀을 영입하기 위해 미래에서 찾아왔습니다. 케이블은 아돌프 히틀러가 타임머신을 획득해서 닉 퓨리 병장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고 데드풀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케이블은 히틀러가 어떻게 공격할지 알기 위해 여러 타임라인을 조사했고요. 1954년 퓨리를 보호하기 위해 데드풀을 그곳에 내려주었습니다. 히틀러가 공격했을 때 닉 퓨리와 데드풀은 그와 싸웠고, 그 일을 끝내기 위해 케이블 또한 합류합니다. 히틀러를 향한 끝없는 총알 세례를 퍼붓고 나서 3명의 전사는 죽은 히틀러를 1945년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오늘 데드풀 4번째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제 크게 몇 가지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히어로즈 포 하이어에 들어가기 위한 데드풀의 어떤 발악,
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 이야기는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을 구하기 위한 데드풀의 어떤 기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닉 퓨리 병장을 구하기 위해서 아돌프 히틀러와 싸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야기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데드풀이란 캐릭터가 뭐 오지랖이 넓은 캐릭터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면 데드풀 캐릭터라는 자체가 워낙 매력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코믹스에서 등장을 한 것 같고 더 많은 관계들로 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당, 그러니까 빌런이나 히어로 상관없이 많은 인물들과 엮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코믹스에서 등장을 하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매력이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는 영화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사실 이 매주 하나씩 이렇게 등장을 하면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데 제 맘 같지가 않네요. 그래도 데드풀과 울버린이 이제 개봉하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 안에 나오는 어떤 정보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이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게, 이제까지 MCU 영화 중에서 단 한 편도 R등급 영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최초로 R등급 영화다라고 이제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19금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데드풀이 주인공인 이런 코믹스만 봐도 R등급 코믹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잠깐 등장을 했지만 이 카멜리타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 이 장면 또한 코믹스에서 등장을 하는데, 물론 굉장히 적나라하게 등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만화를 보면서도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위트 있게 그려진 코믹스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코믹스조차도 R등급, 좀 잔인하고 어떤 성적 노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용이 돼서 그런지 데드풀 영화는 R등급이 아니면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R등급을 받으면 훨씬 더 표현에 있어서 더 자유롭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데드풀의 어떤 그 구강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몸으로 하는 액션이라든지 성적 노출에 있어서 어떤 표현하는 정도가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데드풀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이 R등급이 아니면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데드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데드풀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 5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